근데 예전에는 첩을 두고 사는 게 당연했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산소짜리가 분명 할아버지 옆에 첫째 할머니가 있고 둘째 할머니가 그 다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꼭 첫째 할아버지 옆에 둘째 할머니 산소를 놔둔 집안이 있어요. 왜? 첫째 할머니가 아들을 못 낳고 자식을 못 낳았다 그래서 밖으로 배척당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집 자식들이 결혼이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집안 식구들이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이 첫째 할머니가 한이 서린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국유남의 변도령입니다. 이번 편도 약간 좀 이제 평소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 네, 그럼요. 네. 제가 저번 편에서 잠깐 얘기 드렸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은 아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분들 혹은 이 나이대 자녀를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공감하거나 꼭 필히 영상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아주 많은 케이스의 분들이 여쭤보세요. 저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제가 왜 이 컨텐츠를 하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젊죠. 인스타그램도 하고요. 유튜브도 잘 보고 어떠한 SNS적인 매개체를 해요. 광고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 뭐 광고에 이제 요즘 그런 이 플랫폼이 뜨는데 뭐 내가 어떻게 생긴 남자를 몇 시 몇 분에 만나는지 알려준다. 그래요? 몇 살의 남자를 만나서 어디서 만나서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알려준다. 그래서 봤더니 감독님 아주 터무니가 없어요. 동쪽에 시끄러운 술집 가게를 가서 찬바람이 불 때쯤 너는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 그래요? 그럼요. 구체적인데요, 그래도? 아주 구체적이죠. 네. 아주 다 틀리죠 이거는. 여러분 이 보통 지금 한 50년생 정도 기준일 것 같아요. 50년생 위에 나이 있으신 분, 뭐 30, 20, 1900, 뭐 30년도, 40년도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요. 그 시절만 해도 어른들은 다 빌고 살았어요. 제가 어렸던 시절만 해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다 어떠한 공을 들인다고 절에 가서 빌고 어떠한 행위를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불과 무슨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불과 얼마 전 20-3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나라는 이런 비는 공덕대로 사는 나라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빕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절해 얘기해요. 저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만날까요? 뭐 그래서 질문지가 요즘은 20대 초반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어디 가서 제가 남자친구 만날까요? 어떻게 생긴 남자를 만나요? 저는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저 자식 놓으면 몇 명 나요? 이거는 좀 맞출 수 있어. 너가 이 남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뭐 셋 정도 낳겠다. 근데 그 자식이 나중에 직업을 가져요, 안 가져요? 무슨 직업 가져요?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이런 아주 몰상식한 질문 자체가 한다는 게 저 솔직히 이 얘기예요. 나는 이게 어떠한 환경 때문에 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게끔 컸을까? 정말 이 질문지를 하는 부모가 문제가 있나? 어떤 식으로 사람을 키우고 애를 키웠길래 이런 이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의 발언을 하냐.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결혼식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식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주를 보고 철학을 보고 명리학을 보면은 여성에게는 관운이 들어와야지만 결혼을 한다 그러고 남자에게는 재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재운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여자들이 이 관운이 만약에 정관운이 2개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관운이 내 사주팔자에 2개가 있다면 결혼을 2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사를 보러 가서 늦게 결혼하십시오. 결혼 2번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나이가 먹어서 결혼하세요.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사주가 조금 강하고 일복도 많고 세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혼수가 굉장히 쉽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잘 살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내가 마음의 방이 2개인 거예요. 보통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결혼할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괜찮은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 붙으면은 이 사람도 좋은데 이 마음 보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첩을 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첩을 두고 살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여성분들 중에 첩팔자인 분들이 있어요. 간혹 제가 이런 점사를 봐요. 이왕 결혼이 좀 늦었어요. 자, 본인은 30대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웬만하면은 한 번 갔다 온 사람한테 결혼을 하세요. 근데 아기가 없으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숨은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이 관성 정관운이라는 것과 이 정제운이라는 이 재성에 대한 것도요. 보통 이 만세를 어플리케이션 보면 본인 해운년도 날짜를 보면요, 이 정관운이라는 게 떠요. 이 정관운이라는 글자가 해운년에 그 해에 정관이라는 게 뜨면은 이제 결혼 운이 들어오는데요. 정관운이라는 건 결국 문서운을 뜻해요. 그래서 간혹 저는 점사를 보러 가서 원래 결혼을 할 거라 했는데 결혼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필히 승진을 한다든지 내가 집을 산다든지 어떤 이런 요소의 건수들이 생겨요. 문서라는 건 남자도 뜻하고요, 승진도 뜻하고 집문서, 차문서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운이 들어올 때는 이 운로가 굉장히 좋고요. 이 남자에게 여성이 와서 결혼의 시기와 금전을 버는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대부분 주변에 보세요. 남자들이 금전을 벌고 성공을 할 시기에 결혼을 해요. 약간 좀 저 약간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감독님. 사주 명리학에서는 조금 확률을 뜻해서 보지만 이 기본 루트라는 틀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저는 사실은 무속인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제가 이제 사주 명리학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신의 관점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신의 관점이란 건 뭐냐, 여러분. 사실은 무속인들한테 갈 때 이 영상 보는데 선생님 저 살풀이 하라고 했어요. 어디서 구다라 그랬어요. 뭐 남자가 없어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정관운이 들어와도 결혼이 안 돼요. 남자 재성운이 들어와도 결혼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내가 나이가 참에 또 의해서 연애를 하는데 꼭 결혼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부모 쪽에서 자꾸 반대를 한다든, 그렇죠. 혹은 남자를 만나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끝까지 약속을 하고 갈라 그러면은 파혼이 되고 바람이 나버리고 상대방이 본인이 다른 사람이 생기고 무슨 어떠한 해외를 가야 되는 발령권 때문에 결혼이 안 되고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결혼이 바그러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결혼이 무너지는 분들은요, 대부분의 케이스가 첫 번째, 윗대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때를 보면요, 할아버지가 결혼을 2번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첩을 두고 사는 게 당연했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산소자리가 분명 할아버지 옆에 첫째 할머니가 있고 둘째 할머니가 그 다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꼭 첫째 할아버지 옆에 둘째 할머니 산소를 놔둔 집안이 있어요. 왜? 첫째 할머니가 아들을 못 낳고 자식을 못 낳았다 그래서 밖으로 배척당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집 자식들이 결혼이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집안 식구들이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이 첫째 할머니가 한이 서린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점사가 나오시면 필히 이 할머니를 풀어야지만 되고요. 두 번째, 나의 삼촌, 나의 이모, 외삼촌, 숙모, 이런 나의 직계라고 얘기합니다. 직계란 건 여러분 뭐냐면은 나랑 촌수로 삼촌을 뜻하는 거예요. 내 이 어머니 형제가 아버지 형제 간에 결혼을 못하고 청춘에 일찍 죽으신 분이 있어요. 나이가 50을 먹더라도 결혼을 못했다든, 이 결혼을 못하고 죽은 분이 집안에 이 영혼의 망재가 있을 경우에는요, 대부분 친척들이 결혼이 조금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요, 필히 내담을 해서 점사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조상의 원혼을 달래서 이거를 반드시 풀어줘야지만 결혼을 하고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실은 왜 결혼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도 마지막에 결혼이 안 될까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제시를 하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결론을 명확하게 지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부제로 이 결론적으로 20대 초반이나 중반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와서 그냥 저 몇 살에 결혼해요? 언제 어떤 남자 만나요? 어떤 여자 만나요? 이거 절대 금기상 이거 묻지 마세요. 본인이 진짜 예쁘고 본인이 진짜 돈이 많고 진짜 잘 나갔으면요, 잘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본인을 좀 사랑하고 좀 가꿀 준비를 하세요. 요즘 친구들은 너무 이 본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점사를 보러 와서 막 던진단 말이에요. 아무나 들으라,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간다는 식으로 정말 자기가 강하고 정말 사랑하고 자기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결혼 얘기나 이걸 묻질 않아요. 뭐 어떤 사람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무슨 이거는 여자분들 특히 남자분들 그렇고 나 그냥 결혼 잘해서 집에 놀면서 남자 등쳐먹고 살까 이런 질문밖에 안 되거든요. 내담하시는 분들 필히 이거 조금 숙지하시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또 변도령의 Q&A 이번에 2편째 했고 3편째, 4편째 이렇게 연달아서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또 여러분 좀 더 잘 살 수 있는 인생을 다해서 제가 상담 잘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좋은 컨텐츠로 뵐게요. 감사합니다.